안녕하세요. 한국의 고대 시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삼국시대에는 그 고구려가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진 것은 물론이고 지금의 그 산둥반도 쪽, 그러니까 중국의 동부 해안가, 그 당시에 그 지역까지도 백제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삼국 자체가 상당히 넓게 분포돼서 일본 한 3분의 1 정도? 그렇게 이렇게 삼국이 넓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국이다, 대한제국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진이 누구신지 아시지요? 이분은 마오 모택동의 어머니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어머니의 성씨가 문씨예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거를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도 뭐 그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린 시절이겠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 시절에 그 베프티스트 스쿨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와 접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까만 옷을 입고 뭐 까맣게 머리를 이렇게 쓰고 이런 것은 그 베프티스트 스쿨 자체가 유대교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 검은 옷을 입고 뭐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두건을 쓰고. 그래서 이 마오 모택동의 어머니는 굉장히 자애로운 여자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선 지도를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한국계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성함은 문소근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한반도 전쟁이 막 있었을 때 이 전쟁 자체가 38선에 걸쳐서 중공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며칠 동안. 그래서 이 전쟁 전체를 흐름을 보면은 제가 볼 때 이거 월가가 기획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중공혁명 자체가 제가 이거 한번 다룬 적 있습니다. 미국의 큰 자본, 월가 자본이 중공을 만들었다는 그 사진 자료를 제가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몇 명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뭐 대부분 유대인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이 모택동하고 친해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그런 거를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 다룰 때도 제가 언급했는데 일본한테 자금을 대서 러시아를 치면서 싸우도록 한 것이 또 월가 자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북아는 월가 자본력이 꽤 오래전부터 지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문소근 씨는 불교 신자였던 흔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양정철 씨가 2019년 11월에 뭐 중공 당교와 뭐 정책 협약을 맺었다, 뭐 이런 걸 발표를 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큰 문제인데도 그냥 발표를 하고 그래 우리 이랬어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모르게끔 지나갔게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뭐 조선구마사, 뭐 강원도에 있는 차이나타운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중공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더 안 좋아졌죠. 근데 이제 양정철과 같은 양씨, 한자가 같습니다. 그걸 쓰는 사람이 중국의 현재 양제스인데, 양제스는 상하이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거기서 뭐 상당히 공부를 하고 영국의 런던에 있는 그 정경대, 이게 굉장히 글로벌리스트를 키우는 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리스트인 미국 민주당 정치인인 힐러리, 오바마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이 사람이 왜 문제냐면요. 중국은 큰 나라고 주변 다른 나라들은 작은 나라다. 이런 걸 천명을 했어요. 그게 2010년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상당히 그 외교적으로는 그 큰 그 뭐라죠? 말발이 센 그런 사람에 속하죠. 그래서 이번에 뭐 미국하고도 블링컨하고도 그 알래스카에서 만나자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일부러 그 국내용이겠지만 그러니까 중국 사람 상대로 했겠지만 괜히 큰 소리 치는 것처럼 그 오랫동안 얘기하고 막 이랬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양제스도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딸이 지금 부시가 나온 그 해골단으로 유명한 예일 대학을 나왔어요. 한국에는 나경원도 그 아들을 여기 집어넣었죠. 모두 사탄 세력을 만들어내는 데입니다. 그러면서 글로벌리스트죠. 근데 이제 양제스의 딸은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살아요. 그리고 굉장히 호화 생활을 하면서 양제스의 부인도 거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아요, 아예. 그러니까 이들 글로벌리스트들이 하는 거 보면은 중공의 탑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외교적인 일을 하니까 그런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탑에 있는 사람들은 부패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양정철의 국가관입니다. 아무리 성씨가 양씨라 양제스랑 같다 하더라도 그 거의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손쉽게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박영선 선거에도 중국인을 움직여야 한다라는 그런 것을 아예 그 뉴스에 나오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분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심하고 그 당심이 따로 놀고 또 당심 그 정당세가 이제는 완전히 그 뭐라 그러죠? 그 일반인들과 따로 노는 겁니다. 그러니 뭐 차기 선거도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세라면 그 나라의 국민, 국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잘 보존을 해야 될까. 근데 이거는 완전히 매국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정철 같은 인간들이 말이죠. 근데 이제 러시아의 푸틴은 뭐라고 그랬냐면 굉장히 보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는 러시아는 동성애 결혼을 합법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트랜스젠더들한테는 꼭 애들을 입양하는 것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연 보수세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나라의 국민을 위하고 그 나라의 국가를 위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공화당이 보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발표했냐면 의회에서 이번에 백신 그 여권을 없애는 그런 쪽으로 이제 법안을 발의하고 그러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뭐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에서도 백신을 다 맞추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고 이렇게 딱딱 자기 그 국민과 국가를 위한 발언을 그래도 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것을 행하면 더 훌륭하지만 그 이제 반대편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자기 정당이 하는 일 자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당이 보수당이에요. 보수당이라 그래서 뭐 고리타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그 나라의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거죠. 근데
한국의 보수세라는 것이 저는 아직 형성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보수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뭐 백신 그러면은 무조건 다 오케이 이렇게 맞춰야지. 어떻게 맞출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참 정말 한심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수세가 빨리 생기길 바랍니다. 한국의 경우는 너무 중국의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현재 이제 한국 사람들은 무비자로 다른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걸 굉장히 좋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나라가 없어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무비자 입국을 많이 한단 말이죠. 한국으로. 한국 사람도 무비자 출국으로 많이 나가버리고 그렇게 되면 인구가 제대로 국민이 어떤 안정적으로 형성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특별한 일 아니면 무비자 입국이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그 다른 외국에서도 무비자 입국을 한국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 눈독 들인 한국 땅, 강원도뿐이 아니더라고요. 제주도도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땅들을 문화재 보호 지역으로 빨리빨리 변경을 해놓고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가 중국 예수의 손 안에 놀고 있으니까 최문순 아웃 이래가지고 빨리 강원도라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을 끌어안는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외국의 뉴스를 가끔 보는데 이거는 이제 프랑스 방송에서 북한이 35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명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은 5,800개, 뭐 러시아는 6,370개 막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 삐짓고 북한이 35개라는 게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그래서 이 북한 보고 비핵화라 그러면 비핵화를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진짜 안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는 반드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뭐 스웨덴도 인정하더라고요. 북한의 핵 보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핵이 없다 그러면 일본이 칠 확률이 높죠. 전쟁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전쟁 물자 뭐 거기 들어가면 다 그 부흥을 하잖아요. 6.25 때에 부흥을 한 게 일본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킬까를 생각하는 게 일본이에요. 중공은 또 안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한국 땅을 먹을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핵이 없으면 한국은 주식시장부터 들쑥날쑥하게 될 거예요. 북한이 뭘 어떻게 했다. 그럼 벌써 한국 주식시장이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북핵이 없다? 상상해 보세요. 그럼 완전히 그 모든 그 국경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북한 스스로가 비핵화를 반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북핵을 갖고 있기를 바라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노동력하고 자원 면에서 정말 노다지 같은 알짜배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개방시켜서 변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한국과 같이 가도록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고민을 해서 그 방안을 좀 내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